안 계시는 동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이렇게 대선 끝나고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대선 후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출마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했어요. 일부에서 나오라고 네. 굳이. 그 케이스하고 완전히 다른 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근데 피선거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나올 네. 수 자격은 있는 것이고 또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혼자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비분관계하는 그런 네.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나의 미래보다 당의 미래를 걱정한 거라고. 뭐 그거야 뭐 정치인의 표현으로는 예.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공감이라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까. 특히 뭐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라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내가 지금 보통 심정이 아니다. 비장한 감. 비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1980년에 예. 그 전두환 육군 소장이 예. 5.18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자기가 예.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군사고대 되면서 잘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녹두장군 전봉준 예. 생가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념관도 만들고. 그 처음에는 의아했죠. 예. 그리고 전봉준 장군 후손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관계가 멀면 멀었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봉준 장군이잖아요. 예. 자기는 전두환 장군이잖아요. 전시 가진 어떤 장군이라는 데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제너럴 존. 예. 이제 공통점.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예. 이번에도 보면은 뭐 똑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안씨로서. 그렇죠. 안 의사잖아요, 둘 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친근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냥 공감을 예를 들면 그 생가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가보고 날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을 일으키는 데는 어려운데 왜 이런 무리가 자꾸 따르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새 정치라는 게 예. 점점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무리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 당이 소멸할 것을 걱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할까 봐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반대쪽에서는 그렇게도 보이겠죠. 예, 그렇게 보이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중주의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구설수에 올랐던 표현이에요. 극중주의가 뭐냐. 그게 논리적 모순 아니냐. 그렇죠. 예. 이 중도에도 극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로 안 통하니까 더 세게 한번 나가보자. 극중주의. 예. 근데 이게 일종의 새 정치가 새 포장 정치. 포장만 바꾸는 정치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예. 당 대표는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51% 정도가 되겠죠.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예, 거의 뭐 백중세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못 된다면 그거가 오히려 굉장히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글쎄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그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제 말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탈당은 안 이루어지겠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이제 전망. 근데 이 당 자체가 예. 제가 뭐 다른 당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이 2017년에 그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용 정당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유지되려면 선거용 정당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이념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만 그 분리되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분리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그런 어떤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파생되어 온 정당이고 또 대선이라는 일회용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포말 정당이거든요. 포말 예. 그래서 파생 정당, 포말 정당의 이 귀결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뭐 한국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많기 예. 때문에 그 지속적인 정당으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안철수 개만 남고 뭐 호남계도 혹은 비안철수 개는 따로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과거의 전례를 보자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우리 과거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합병되기도 하고. 댓글 공작 안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 공작에서도 뭐 3,500명이다. 정확하게는 3,500 아이디라고 해요. 그리고 30개 팀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고 돈을 썼고 그 규모는 지금 밝혀진 건 빙산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확인된 건 처음이잖아요. 예. 이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정원한테 오랫동안 당해 오신 분은 또. 예, 이번에야말로 이 국내 정치에 일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직적 이제 황골탈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국정원 이 개혁 발전위원회가 일단은 1차로 적폐청산을 우선하고 동시에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시스템화하는 작업까지는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지시를 한 사람이나 혹은 뭐 중간 간부 정도는 분명히 처벌될 텐데 뭐 수위가 문제지. 실제 실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뭐 주동하지 않고 예. 그걸 주도하거나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민간인들 말고 제 말은 국정원 직원들 중에도 직접 저는 직원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걸 거역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보복당하거나 이렇게 자기 생계 수단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예.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휘권 없는 예.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면을 전제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국정원이 뭐 아까 뭐 직원 아닌 사람들까지 그도 많이 연루되긴 했는데 과거에 그 중앙정보부 시절에 예. 한창 우리나라 군사 독재가 이제 극성을 떨었을 경우에는 때는 국정원 망원 있죠. 예. 국정원에서 이제 망원이라고 부르는데 뭐 망원경 할 때 망원.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심어놓은 이제 일종의 국정원의 첩자들이죠. 정보원들. 예. 정보원들이 예. 다 합해 한 20만 명까지도 이르렀어요. 20만 명이요. 예, 20만 명까지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과거 뭐 동독이라거나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보는 예들이죠. 예.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상당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있겠죠, 당연히. 예. 하던 패턴인데.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버 활동, 예. SNS를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는 부대가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것만 해도 아까 3,000이라고 그랬지만 네네. 30개라고 하면 한 팀이 뭐 최소 인원이 2명이라 그러는데 예. 60명 이상이 되는 거고 그와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는 뭐 대대변경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어제분가요? 그 제보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직접 수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범위로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에 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단의 그렇죠. 경우에는 예. 지휘권이 없는. 이 댓글 사건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까요?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거는 차 안 갈아타고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이제 정치 공세다. 대통령이 뭐 댓글 다는 걸 알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걸 대통령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모르게 지시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무관한 걸로 되겠죠. 그러나 보고를 받았다거나 사후에라도 이걸 저는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본인의 최측근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었고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심리 전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일을 갖다가 이것도 다시 승격해 가지고 심리 정보 국으로다가 이론도 만들어서 보충했고. 그러면 이 일 자체가 그 국장 이 일을 책임자가 제가 볼 때는 위에 차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원세훈 원장에게 직보했을 거고 예. 원세훈 원장은 다시 이 독대 관계에 있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독대 관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추정이죠.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인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큰 일을 벌였겠는가, 또는 국정원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큰 일을 벌였겠는가. 아니 원세훈 원장이 무슨 성인도 아니고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었겠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요즘 뭐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몰이로 그 국군 대장을 몰아내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간다, 혹은 뭐 반대 진영을 쳐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 여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여론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구나. 그거는 분명히 시인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박찬주 그 육군 대장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박찬주 부부가 한 일을 홍준표 대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스냐 노냐, 네. 이걸 국민에게 밝혀야 됩니다. 노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 그 적폐청산 TF를 두고 과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에서 파헤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원회 산하에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위원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사건 과정에서 새누리당 과거에 새누리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조사해야 된다. 스스로 조사해서 밝혀야지 이걸 오히려 옹호하고 은폐하는 일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혁신을 하지 않는 거죠. 말로는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이 뭡니까? 피부를 벗기듯이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각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뼈를 깎는 각오로다가 임한다는데 지금 뼈를 깎고 있습니까? 살도 안 도려내고 있어요. 뭐 때도 안 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안 밀고 있어. 때를 안 밀고 때를 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정도의 검찰 개혁, 이제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검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와서 검찰이 잘못했다, 과거에 대해 잘못했다는 건 처음이에요. 검찰총장이. 아, 처음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도 대법원은 잘못했다 예. 해놓고 말만 하고 조사는 안 했어요. 예. 당시에 국정원은 잘못했다고 조사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그 당시에도 검찰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없었어. 이번에는 말이라도 했다. 말이라도 했다. 다만 이제 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만 강기훈 뉴스 대필이라거나 인혁대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예. 뭐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지난 10년간 가까운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이 사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정치화한다. 굉장히 재밌는 비판입니다. 사과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화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좀 언어 선택이 이게 정치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이걸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럼 모기가 보이면 잡아야지 모기가 아까운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무슨 보복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모기가 문제 모기한테 좀 미안한 감이 생기네. 자, 순식간에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노르가즘은 한 5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20분이 지났는데 저희 코너 제일 긴 게 2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한 주 건너뛰고 오신 김에 정의당에 최근 이런 일이
있으니 정의당 이런 일을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런 거 없으십니까? 간만에 나오신 김에 정의당 자랑 좀 하시고 가시죠. 혹은 호소, 읍소 내지는 뭐. 아, 예. 아니, 뭐, 정의당은 뭐, 남산에서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새 있습니다. 대표 체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 예, 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새 대표도 그렇고 또 대변인도 새로 또 이렇게, 예. 우리 최석 대변이라고 이 젊은 또 남성이죠. 그래서 우리 또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가장 큰 격려는 사실은 지지입니다. 아직 그렇죠.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지지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조금만 좀 높여주셔가지고 저 적폐 정당들보다는 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지를 부탁드려 저희들이 그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예. 또 저희들이야말로 좀 뼈도 깎으면서 깎으실 뼈도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많습니다. 저희들 통뼈입니다. 덕분입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예, 살까지 빼시고 일주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연명하시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십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봉중 장군이잖아요. 예. 자기는 전두환 장군이잖아요. 전시 가진 어떤 장군이라는 데서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제너럴 존. 예. 공통점.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예, 예. 이번에도 보면은 뭐 똑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안시로서. 그렇죠. 안 의사잖아요, 둘 다. 물론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친근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냥 공감을 예를 들면 그 생가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가보고 날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을 일으키는 데는 어려운데 왜 이런 무리가 자꾸 따르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새 정치라는 게 예. 이 점점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무리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 당이 소멸할 것을 걱정했다고 했는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탈당은 안 이루어지겠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이제 정말. 근데 이 당 자체가 예. 제가 뭐 다른 당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이 2017년에 그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용 정당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유지되려면 선거용 정당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이념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만 그 분리되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분리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그런 어떤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파생되어 온 정당이고 또 대선이라는 일회용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포말 정당이거든요. 포말. 예. 그래서 파생 정당. 근데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할까 봐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반대쪽에서 그렇게도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중주의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구설수에 올랐던 표현이에요. 극중주의가 뭐냐. 그게 논리적 모순 아니냐. 그렇죠. 예. 이 중도에도 극단이 있느냐.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중도로 안 통하니까 더 세게 한번 나가보자. 극중주의.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새 정치가 새 포장 정치. 포장만 바꾸는 정치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예. 당 대표는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51% 정도가 되겠죠. 아,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예, 거의 뭐 백중세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못 된다면 그거가 오히려 굉장히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글쎄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제 말은. 아, 이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는 건데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공감이라도 불러 일으키도록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까? 특히 뭐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라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내가 지금 보통 심정이 아니다. 비장한 예, 비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1980년에 예.
그 전두환 육군 소장이 예. 5.18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자기가 예.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군사 되면서 쿠데타를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기 이 그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녹두 장군 전봉준 예. 생가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념관도 만들고. 그 처음에는 의아했죠. 예. 그리고 전봉준 장군 후손들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관계가 멀면 멀었지. 안 계시는 동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이렇게 대선 끝나고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대선 후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출마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했어요. 일부에서 나오라고 네. 굳이. 그 케이스하고 완전히 다른 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근데 피선거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나올 네. 수 자격은 있는 것이고 또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혼자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비분관계하는 그런 네.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나의 미래보다 당의 미래를 걱정한 거라고. 뭐 그거야 뭐 정치인의 표현으로는 예. 흔히 있을 수 있는